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삼성전자 엇박자는 언제까지? 왜?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4월 달이 다행히 무사히 끝난 것 같아요. 예, 큰 하락 없이. 그런데 아무튼 삼성전자만 뜨면 항상 조정이에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지수를 많이 움직이기 싫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이용하고 또 많이 움직이고 싶을 때도 삼성전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공학자 눈에 띈 뉴스입니다. 예, 환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율 민감 업종이 조금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해묵은 뉴스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저번에 한 건데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죠. 근데 뭐 10배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냥 기사예요. 썸네일과 비슷한 거죠. 삼성 SDI 캐즘이라는데 캐즘이 뭔가 했더니 저도 잘 몰랐는데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현상이래요.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2,674억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썩 나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승했잖아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석화가 조금 회복해서 그렇답니다. 이 정도 눈에 띄었고 사실 요새 뉴스가 잘 없어요. 뉴스 없이 코스피 살살 올라가는 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조정은 나왔지만 그렇게 나쁜 분위기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리어몬일 투자 원칙 어제 했었죠. 따라하기 뭐 이러면 어떻게 따라야 되나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주식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승하면서 강한 실적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 회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걸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윌리엄 오닐은 그런 회사에 투자한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주식에 어떤 주식을 투자하냐면 강세장에서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주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모멘텀 투자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니까 그렇죠. 종목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랑 그렇죠. 피터 린치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 윌리엄 오닐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국면별 주도주인데요. 지금 사실 항상 보면 국면별로 또 주도주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2차전지 반등했고 차금융 반등했고 사실 삼성전자만 살살 반등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시도하면서 다른 애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좀 지수가 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황 파악 똑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환율 유가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급, 외국인 특히 외국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 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종목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저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받고 지금 전환선 뚫고 빨간색 기준선 뚫고 지금 구름대 상단까지 갔어요. 오늘 구름대 돌파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좀 쉬었어요. 쉬었고 RSI는 골든크로스 난 상태에서 50 근처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지금 과거처럼 진행되는 중인 것 같아요. 과거처럼 지금 상승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느리죠. 지금 기준선에서 밀려 있어요. 기준선에서 밀려서 아직 구름대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뭐 RSI는 50보다 높은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밸류업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합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인데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죠. 반등해서 지금 빨간색 기준선 위에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RSI도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뭐 상승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나스닥 주봉을 보면 지금 이제 막 기준선이 전환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준선은 올라오고 전환선은 살짝 내려오면서 만나고 이렇게 과거 작년 10월 달처럼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바로 가도 좋잖아요. 바로 가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해보는데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0월에 코스피랑 채권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채권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서 조정받고 있어요.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지금 커플링 관계는 살짝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항상 그렇진 않고 언젠간 또 동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채권 가격이 반등은 나왔네요.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RSI가. 그렇죠. 한정없이 내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채권 가격. 왜냐하면 금리가 사실 지금 거의 동결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에서 박스권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 코스피 그렇죠. 코스피 올랐는데도 뭐 또 원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지금 환율이 좀 약간 제멋대로예요. 코스피하고 역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환율도 지금 코스피랑은 좀 무관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코스피 환율이 꼭지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더 위로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코스피에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RSI도 지금 이 골든크로스 나기 일보 직전이네요. 아무튼 환율은 제멋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유가는 조정받고 반등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까만색 그렇죠. 전환선이랑 빨간색 기준선 데드크로스 나서 조정세는 좀 이어질 걸로 봅니다. 큰 문제 없고요. 지금 오늘 조정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샀네요. 외국인이 샀고 그렇죠. 약간 상승한 거예요. 약간 상승했는데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팔았네요. 보나마나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를 샀고 다른 종목을 팔고 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세력이 산 모양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고 있으니까 좋은데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5일선이 지금 21선 골든크로스 만든이라고 좀 쉬는 겁니다. 골든크로스 만들 때 좀 쉽니다. 골든크로스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동 한번 볼게요. 지금 캔들 오늘 4월 달 끝났잖아요. 지금 다행히 지난달 3월달 양봉을 다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선도 뭐 당연히 지켰고 꼬리 길게 달고 주봉상 오늘 주봉 완성된 건 아니죠. 주봉이 완성된 건 아니고 주봉상도 5주선이랑 200주선 이게 지금 녹색이죠. 200주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봉은 지금 저 21선 돌파해서 이제 쉬고 있고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죠. 볼린저 밴드까지는 일단 반등할 겁니다. 2760인데 그때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는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스토캐스틱 간단히 볼까요? 월봉 끝났는데 지금 데드크로스 안 났어요. 그래서 월봉 스토캐스틱 살아있고 주봉은 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끝난 건 아닌데 일봉도 과열권에서 진행 중이고 단기가 과열권에서 진행 중이고 지금 장기도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한번 볼까요? 미국 채권인데 채권의 가격이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이미 이제 고점을 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으로 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랑 빨간색 기준선 역배열되어 있어요. 역배열되어 있지만 지금 구름대 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다 조정 중이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오늘 전환선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밀려긴 했어요. 꼬리 달고 밀렸고. 그래서 후행 스팬 보면 알지만 주가가 한번 반등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재차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큰 문제 없이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파동부터.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봉인데 지금 5월선은 5월선을 지켰어요. 오늘 4월달 끝났죠. 그냥 5월선을 지켰고 다행히 지난번이랑 비슷합니다. 3월, 2월, 1월 달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거래는 좀 컸는데 음봉은 컸지만 그래도 5월선 지켰어요. 지난달 양봉을 잡아먹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요. 캔들 차트 주봉인데 주봉에서도 지금 사실 220주선은 지키고 있어요. 빨간색 20주선인데 20주선 지키고 있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상황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가 좀 붙긴 했어요. 이거는 좀 다행이고 다만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 매수 타점을 하나 남기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매수한다 그러면 78,800원을 매수 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손절가를 75,000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신규 입장이고요. 아니면 이제 단기 대응하신 분들. 지금 지표 보면 LRS는 이제 올라왔어요.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RSI도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줄고 있거든요.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반등은 들어왔는데 이제 저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다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휠 지나고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별로 사실 외국인이 많이 사진 않았네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샀는데 그렇죠. 반등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수 조절용으로 반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식 조정받을 때 지수를 좀 떠받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을 주기 싫어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튼 반등은 나왔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반등이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매수 타점은 제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데 저는 이걸 매수 타점으로 보고 싶어요. 78,800원. 여기는 돌파해야 뭔가 상승한다는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거 75,000원 이탈하면 이건 손절가니까 신규 매수하는 분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기존 보유자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적 지지라인은 여기입니다. 71,500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부터는 일목균형표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저 오늘 반등하는 척 하더니 역시 조정이에요. 조정이고 지금 SK하이닉스 까만색 전환선에 빨간색 기준선 역전돼 있거든요. 상승 시도하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SK하이닉스가 매수 타점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확실히 뭔가를 돌파할 때까지는 매수 접근을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대차도 사실 오늘 전 종목이 사실 조정세였어요. 현대차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기아도 지금 사실 그 구름대에서 이제 이틀 연속 밀린 뒤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면서 그냥 멈춰 있는 서 있는 그 자세 그대로 있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은 저 갭 상승한 다음에 구름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화재도 기준선 위에 그냥 그렇죠. 이게 구름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좀 쉬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또 지수가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은 있어요. 지수가 그렇게 팍팍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살짝 조정받았어요.
이게 기준선에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조정받았고, 음, 그렇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지지받고 올라간 데에서만 이탈 안 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삼성물산도 기준선 근처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플러스권이긴 한데 어쨌든 기준선 근처에 며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죠. 지지받고 올라간 선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도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 사이에서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 좀 힘을 비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도 어제는 이제 사실 고점 돌파했는데 오늘 뭐 조정 나온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가 조정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건설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GS 건설이 사실 그렇죠. 매수 타점을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이거가 이제 매수 타점 이거 돌파하면 매수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예. 제가 GS 건설을 잘 분석을 안 해서 어쨌든 GS 건설도 지금 모양이 좋습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그렇죠.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있고 큰 문제 없고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상단을 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매수 타점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인데 19만 1,000원 돌파하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지지라인 46,5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잘 지키고 있긴 해요. 전환선 지키고 있는 또 매수 타점은 또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하락 후 행보하고 있다. 이 정도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네이버는 오늘 상승 시도를 했네요. 매수 타점을 돌파했다 밀렸는데 괜히 또 매수 타점만 올려놨는데 어쨌든 네이버도 전환선이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네이버도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삼성 SDI도 오늘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에서 밀리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정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상한 것보다 살짝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2차전지도 삼성 SDI 실적이 나빠서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이다. 그냥 삼성 SDI 실적이 그런 대로 나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등도 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서 반등을 했습니다. 기준선을 일단 돌파했네요. 종가상.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정세였지만 종목들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제자리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키고 있는 것 같고 큰 문제 없지 않나 싶어요. 코스피는 휴일 끝나고부터 또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